안녕하세요, 85리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동계 캠핑을 위해 구스 침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우리는 왜 구스 침낭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게입니다. 특히나 백패킹에서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스, 즉 거위털은 초경량 최고의 보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온도의 보온력을 낸다고 가정할 때 목화솜은 3kg, 양털은 1.5kg, 하지만 거위털은 양털의 절반 무게인 0.8kg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스 침낭의 주재료가 되는 구스 거위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구스는 국가별로 보온력과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고급 구스의 대명사 폴란드입니다. 폴리시 구스라고도 하는데요. 무려 19세기부터 우모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스다운을 생산하는 곳이 있고요. 구스 솜털의 크기가 큰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폴란드산 그랜드마더 구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파워 1000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구스의 제품은 주로 100만원 이상의 초고가 제품에 채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만 들어도 콧물이 나올 것 같은 시베리아입니다. 러시아에 위치한 시베리아는 겨울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며 대규모 농가라는 최상의 거위 사육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시베리아 거위들은 가슴털이 발달되어 있어서 다른 구스다운볼에 비해 1.5배가량 크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구스다운은 다른 국가의 다운보다 회색털의 함유량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구매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무려 15세기부터 현재까지 구스다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발트해의 차가운 해풍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헝가리 거위들의 가슴털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헝가리 구스는 우수한 보온력과 벌키, 즉 부피감 그리고 필파워가 우수합니다. 네 번째, 단풍국 캐나다입니다. 시베리아보다 조금 덜 추운 나라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그리고 큰 강, 넓은 평야 등 좋은 거위 사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순백색의 거위털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금은 생소한 나라죠. 중국입니다. 사실 저도 중국에서 구스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륙의 중국답게 전세계 다운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대규모 생산 환경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생산되는 구스에 비해 필파워는 높진 않지만 가공 과정을 거쳐 좋은 품질로 생산되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구스다운 가공회사는 태평양 물산의 프라우덴, 그리고 다음엔 QQ사의 더즌이 있습니다. 필파워란 깃털의 복원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깃털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수록 깃털 사이에 많은 공기를 함유해 보온력을 높여줍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필파워에 따른 부피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500필파워부터 1000필파워까지의 부피를 한눈에 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즉, 필파워와 보온력은 비례관계이다. 필파워가 높을수록 보온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구스다운이라는 것이 거위의 깃털인데요. 주로 가슴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살아있는 거위의 털을 채취한다는 건 거위에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입니다.
책임있는 다운 기준, 즉 거위의 동물복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RDS의 기준을 보면 첫 번째, 살아있는 조류의 깃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깃털의 생산과 그리고 모든 유통 과정을 추적합니다. 세 번째, 거위의 먹이, 건강, 그리고 위생 및 사육 환경 관리도 그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1년에 한 번씩 RDS 인증을 갱신 및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침낭은 랩사의 익스페디션 1400 스페셜 모델입니다. 침낭 스펙을 보면 RDS 인증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 침낭은 거위의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낭을 구입하셨거나 지금 동계 침낭을 검색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특히 요즘엔 자주 보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구입한 구스 침낭의 외피도 퍼텍스인데요. 바로 침낭의 외피, 그리고 내피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이 퍼텍스는 1900년 초에 설립된 영국의 회사입니다. 면직물로 시작해 나일론 합성 섬유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세계 2차 대전에는 영국 공군과 해군의 물자를 공급해서 중요한 회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경량, 부드러움, 빠른 건조, 발수 기능이 탁월해서 주로 침낭과 패딩 제품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퍼텍스 원단의 종류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의 원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원단 3가지만 가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퍼텍스 퀀텀입니다. 주로 가성비 침낭에 채택되는 원단인데요. 제가 재작년에 구입한 구스 침낭의 외피가 바로 이 퍼텍스 퀀텀 제품입니다. 이 원단은 가장 부드럽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수 가공이 되어 있으며 인기가 높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원사가 얇고 가벼워서 내구성이 미흡하며 복원력과 신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또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을림이나 쓸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마디로 매우 좀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퍼텍스 엔듀런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퀀텀에 비해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주로 고가 제품의 외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이고요. 단점으로는 비교적 부족한 경량성과 하드한 촉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퍼텍스 쉴드입니다. 역시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스를 듬직하게 보호해 줄 것만 같은 느낌의 제품입니다. 고가 제품의 외피에 주로 쓰이는 원단인데요. 고기능 투습 방수, 그리고 퍼텍스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내구성을 지닌 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100만원 이상의 고가 침낭에 쓰이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구스 침낭의 주 재료가 되는 구스의 종류, 그리고 왜 구스 침낭을 사용하는지, 필파워를 포함한 구스의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수 가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스다운이 습기를 흡수하게 되면 보온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즉, 구스다운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흡수하지 못하게 발수 능력, 물을 튕겨낼 수 있도록 하는 가공을 말합니다. 거위털이 젖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태평양 물산 프라우덴의 소유임을 밝힙니다. 왼쪽이 일반 구스다운이고요. 오른쪽이 발수 가공이 된 구스다운입니다. 둘 다 물을 붓고 약 1분 동안 힘껏 흔들어 줍니다.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1분 동안 흔들어 줍니다. 2분 후 왼쪽의 일반 구스다운은 대부분 물을 흡수해서 가라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발수 가공 구스다운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발수 가공 구스다운은 침낭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구스 침낭도 바로 이 발수 가공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스 침낭 구입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구스의 종류와 침낭의 외피 그리고 발수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구스 침낭을 검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